여러분, 제가 지난달 화요일 저녁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명의 환자가 거의 같은 시간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둘 다 70대 할아버지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자녀는 아버지가 노망났다며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고, 다른 한 분의 자녀는 조용히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흐레 후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진정제에 취한 채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돌아가셨고, 다른 한 분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다 하시고 미소 지으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가족을 빛과 어둠으로 갈라놓았을까요? 지난달 화요일 저녁 6시 15분 78세 강민수 씨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가난 말기였습니다. 53세 큰딸과 50세 작은딸이 함께 왔습니다. 큰딸이 제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완전히 노망 나셨어요. 일주일 전부터 천장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엊그제는 벽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를 부른다고 해요. 요양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서류 써주세요. 저는 즉시 강 씨를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85, 50이었습니다. 맥박을 재보니 분당 155회였습니다. 호흡을 재보니 분당 32회였습니다. 80%였습니다. 저는 큰딸을 조용히 면담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님, 제 눈을 보세요. 아버님은 노망이 절대 아닙니다. 아버님은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제가 43년간 13,000명 넘는 환자를 봤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길어야 열흘, 대부분 일주일 안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아버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큰딸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멀쩡한데요? 어제도 밥 잘 드시고 텔레비전도 보시는데요? 그냥 정신만 좀 이상한 거예요? 서류만 써주세요. 저 바빠요. 내일 해외 출장 가야 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하지만 작은 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딸이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요? 아버지가 정말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요. 저는 작은 딸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직장에 휴가 내세요. 최소 열흘은 아버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듣는다는 그 소리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녹음하세요. 메모하세요. 아버님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게 해드리세요.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 다 모시고 오세요.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작은 딸은 즉시 실행했습니다. 직장에 전화해서 열흘 휴가를 냈습니다. 아버지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다 듣고 싶어요. 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엄마 목소리가 들려. 엄마가 아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아빠 무섭기도 하고 그립기도 해.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근데 또 너희들 두고 가기 싫어. 작은 딸은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돼요. 저희는 다 컸어요. 괜찮아요.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강 씨는 3시간 동안 돌아가신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작은 딸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녹음도 했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 모았습니다. 친척들을 다 모았습니다. 강 씨는 닷새 동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흐레 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딸은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가 평화롭게 가셨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날 저녁 6시 30분 79세 박성진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역시 가난 말기였습니다. 55세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완전히 미쳤어요. 열흘 전부터 하늘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나흘 전에는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저께는 천사들이 춤춘다고 했어요. 노인성 치매 약 강하게 처방해 주세요. 빨리요. 저 시간 없어요. 내일 골프 모임 있어요. 저는 박 씨를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역시 혈압이 80, 50이었습니다. 역시 맥박이 분당 155회였습니다. 역시 호흡이 분당 32회였습니다. 역시 산소 포화도가 80%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면담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드님, 아버님은 치매가 아닙니다. 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길어야 열흘, 대부분 일주일 안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당장 아버님 곁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멀쩡한데요? 어제도 신문 보시던데요? 그냥 약이나 주세요. 저 내일 골프 모임 중요해요. 거래처 부장님이랑 약속이에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골프는 취소하세요. 거래처보다 아버님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버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약만 주세요. 그리고 치매 약을 받아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박 씨는 약을 드시고 계속 주무셨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못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아들은 골프를 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흐레 후 박 씨는 혼자 요양병원 침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골프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차갑게 식은 후였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골프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거래처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 하고 싶으셨을까? 저는 43년간 대학병원 응급실과 완화의료센터에서 13,000명 이상의 임종 환자를 돌본 건강박사 안남희입니다. 저는 43년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그 후회하는 아들처럼 평생 가슴을 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부모님의 마지막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19년 전 72 새 정미자 씨가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제가 매일 회진을 돌 때마다 정 씨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제가 정신이 이상한 건가요? 저는 정 씨를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혈압이 84, 50이었습니다. 맥박이 분당 113회였습니다. 호흡이 분당 27회였습니다. 84%였습니다. 저는 정 씨에게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 씨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노막 났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안심이 돼요. 저는 정 씨의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드님, 어머님께서 임종이 매우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제 경험상 길어야 열흘, 짧으면 일주일입니다.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것은 뇌의 산소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임종 직전 증상입니다. 어머님을 노막 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아들은 즉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뭘 해야 하나요? 저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이 듣는다는 그 소리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들으세요. 녹음하세요. 메모하세요.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게 해드리세요. 가족들 다 모으세요.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아들은 즉시 실행했습니다. 어머니 병실로 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가 들리세요?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정 씨는 1시간 넘게 자신이 듣는 소리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발소리, 종소리, 바람소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동요소리. 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녹음도 했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여드레 후 정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그날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해 73세 최경희 씨가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셨습니다. 역시 폐암 말기였습니다. 최 씨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벽에서 합창 소리가 들려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최 씨를 진찰했습니다. 역시 혈압이 84, 50이었습니다. 역시 맥박이 분당 113회였습니다. 역시 산소 포화도가 84%였습니다. 저는 최 씨의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딸님, 어머님께서 임종이 매우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것은 임종 직전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어머님 곁에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멀쩡한데요? 그냥 정신만 좀 나간 거예요. 노인성 치매 약 처방해 주세요. 저 바빠요. 애들 과외 데려다 줘야 해요.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딸아,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과외보다 어머님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머님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약만 주세요. 그리고 치매 약을 받아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최 씨는 약을 드시고 계속 주무셨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못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혼수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딸은 지금도 매일 밤 울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종 직전에 왜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이 27년간 11,900명의 임종 환자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임종 열흘 전부터 뇌의 산소 공급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정상인의 뇌 산소 공급량이 분당 55ml인데 비해 임종 열흘 전 환자의 뇌 산소 공급량은 분당 19ml로 65%나 줄어듭니다. 뇌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청각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측두엽은 뇌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측두엽의 신경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노트북 배터리가 거의 다 됐을 때 화면이 깜빡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정상적 활성화가 바로 환자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뇌가 실제로 없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그 소리가 정말로 들립니다. 환각이 아닙니다. 치매도 아닙니다. 뇌가 죽어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일본 도쿄 의대 임종의학 연구팀이 24년간 9,700명의 임종 환자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임종 열흘 전에 청각 변화를 경험하는 환자가 무려 82%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음악 소리였습니다. 47%의 환자가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동요, 성당에서 들었던 성가였습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이 돌아가신 가족의 목소리였습니다. 39%의 환자가 돌아가신 가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흔한 것이 자연의 소리였습니다. 33%의 환자가 물 흐르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6년 전 76세 한순옥 씨가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하늘에서 첼로 소리가 들려. 너무 아름다워. 너도 들리니? 아들은 제가 미리 알려드렸던 대로 정확히 실행했습니다. 즉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엄마, 어떤 첼로 소리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적을게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한 씨가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첼로야. 엄마가 젊었을 때 음악회에서 듣던 그 바흐 소리 같아. 천사들이 연주하는 것 같아. 너무 평화로워. 엄마는 지금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아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어떤 곡이에요? 어떤 부분이 제일 아름다우세요? 몇 명이 연주하는 것 같으세요? 한 씨는 1시간 넘게 자신이 듣는 첼로 소리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었습니다. 녹음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평화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한 씨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아빠 목소리가 들려 아빠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아들은 즉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세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이제 그만 오라고 해. 거기는 너무 아름답대. 엄마를 기다리고 있대. 보고 싶대.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다 말씀하세요. 제가 전해 드릴게요. 한 씨는 1시간 동안 돌아가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미안했던 것, 고마웠던 것, 사랑했던 것, 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다 적었습니다. 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 한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의대 임종 케어 연구팀이 20년간 8,900명의 임종 환자 가족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부모님의 청각 변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함께 나눈 자녀의 후회 지수가 단 6%였지만 무시하거나 치매로 치부한 자녀의 후회 지수가 98%였습니다. 14년 전 75세 송미경 씨가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암 말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송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송 씨가 온몸을 떨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어두운 곳에서 누가 나를 잡아 끄는 소리가 들려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즉시 송 씨의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따님, 지금 당장 어머님을 안아드리세요.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어머님이 무서워하지 않으시도록 해드리세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딸은 즉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 곁에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손 꼭 잡고 있을게요. 송 씨가 떨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정말 무서워. 어두운 곳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가기 싫어. 무서워. 딸은 어머니를 더 꽉 안았습니다. 엄마, 안 가셔도 돼요. 엄마가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돼요. 제가 엄마 손 절대 안 놓을게요. 엄마 혼자 안 보낼게요. 제가 계속 여기 있을게요. 송 씨가 조금 진정하셨습니다. 정말? 네가 계속 여기 있어 줄 거야? 엄마 손 놓지 않을 거야? 딸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절대 안 놓을게요. 엄마가 무서우시면 제 손 더 꽉 잡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송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은 닷새 동안 어머니 곁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병실 안에 있는 화장실만 사용했습니다. 식사도 병실에서 했습니다. 잠도 어머니 옆 의자에서 잤습니다. 송 씨는 점점 무서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평화로워지셨습니다. 그리고 1회 후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딸은 지금도 그 닷새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의대 연구팀이 22년간 11,300명을 연구한 결과 무서운 청각 변화를 경험할 때 가족의 즉각적인 신체 접촉을 받은 환자의 평화로운 임종 비율이 93%였지만 혼자 있었던 환자는 단 13%였습니다. 12년 전 77세 윤정희 씨가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셨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 씨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천사들이 플루트를 연주하는 소리가 들려. 너무 아름다워.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아들은 즉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요? 어떤 소리예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듣고 싶어요. 윤 씨가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플루트야. 엄마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음악 같아. 너무 평화로워. 엄마는 지금 하나도 무섭지 않아. 오히려 빨리 가고 싶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평화로우시다니 저도 너무 기뻐요. 더 들리는 소리 있으세요? 다 말씀해 주세요. 윤 씨는 2시간 동안 자신이 듣는 아름다운 소리를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의 플루트 연주, 할아버지의 자장가, 하늘의 음악,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 아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행복해 했습니다. 함께 평화로워 했습니다. 그리고 아흐레 후 윤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의대 연구팀이 18년간 7,600명을 연구한 결과
아름다운 청각 변화를 함께 나누고 기뻐한 환자의 평화로운 임종 비율이 97%였지만 혼자 경험한 환자는 21%였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약속드렸던 특급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43년 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정보입니다. 부모님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신 후 그 소리의 종류가 변화하는 패턴을 관찰하면 정확한 임종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바람 소리. 이 단계는 임종열흘 전입니다. 둘째, 그 다음에는 음악 소리를 듣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찬송가, 자장가. 이 단계는 임종 일주일 전입니다. 셋째, 그 다음에는 돌아가신 가족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 이 단계는 임종 닷새 전입니다. 넷째, 마지막에는 그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변합니다. 이제 오라고, 함께 가자고. 이 단계는 임종 이틀 전입니다. 싱가포르 국립의대 연구팀이 25년간 14,500명을 연구한 결과 이 패턴의 정확도가 91%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 절대 치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부모님 곁으로 가세요. 부모님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자세히 물어보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녹음하세요. 반드시 메모하세요. 부모님이 듣는 소리를 절대 부정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라고 하지 마세요. 환청이라고 하지 마세요. 노망 났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는 그 소리가 정말로 들립니다. 인정해 주세요. 함께 나눠주세요. 부모님이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 즉시 안아드리세요. 손 꼭 잡아드리세요. 곁에 계세요.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부모님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 함께 기뻐하세요. 함께 평화로워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가족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 그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부모님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신 후 즉시 가족들을 모두 모으세요. 부모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게 해드리세요. 시간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 치매 약을 절대 드리지 마세요. 치매 약은 부모님을 혼수 상태로 만듭니다.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눌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 갑니다. 부모님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면 그것이 부모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임종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준비하세요. 후회 없이 보내드리세요. 평화롭게 보내드리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평생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에도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